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강 보종학 기기 및 기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강의를 담당하게 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입니다.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종학 기기 및 기술이 발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보조기기들이 사용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또는 통신기술, 심지어는 유비쿼터스 기술과 또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나 기술들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종학 분야는 매우 방대하고 다루는 분야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모든 분야를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종학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또 전맹과 저시력인을 위한 보조기기 및 기술, 유형과 용도, 또 접근성 관련 기술 및 이해 등의 분야로 한정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보조공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공학, 즉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는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각 전문 분야에 따라서 재활공학이라든지 재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는 특수교육공학이라는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보조공학은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를 다양한 기구라든지 또는 서비스라든지 보상 방법 또는 실습을 통한 착상 및 응용 등을 통하여 개선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보조공학은 4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즉 먼저 의사소통의 도구 또는 다양한 학습자료의 제공, 무한한 정보에 대한 접근, 개념 및 기능 발달을 위한 도구의 역할이 바로 그 4가지입니다.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시각장애를 보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조공학의 기술 발전 및 지원 수준에 따라서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 영역 확대와 또 훈련 등 시각장애인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각장애는 장애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 보조공학 분야에서는 크게 전맹을 위한 보조공학 분야와 저시력인을 위한 보조공학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용하는 도구나 문자, 즉 점자를 사용하거나 또 묵자를 사용하거나 녹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들의 조합 등을 따라서 다양한 정보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보조공학 역시 이 시각장애인의 형태라든지 또는 정도, 중복장애, 특정한 과제 수행 등에 따라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시각장애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형태의 보조공학 기기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묵자를 사용하는 저시력인의 경우도 광학식 확대경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전자식 독서 확대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확대와 더불어서 음성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시력 및 기능적 특성에 따라서 다른 기기 및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보조공학 전문가는 어떤 보조공학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각장애인이 보조공학 기기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보조공학 훈련은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이라든지 학교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공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의 훈련은 복지관이라든지 학교 또는 방문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과 더불어서 점자 정보 단말기라든지 독서 확대기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화기기는 청각, 즉 음성 정보, 또는 촉각, 즉 점자라든지 이런 촉각 정보를 활용해서 시력의 손상을 보완함으로써 직업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눈으로 보아야 되는 컴퓨터 화면을 점자라든지 음성으로 대체해서 볼 수 있게 해주거나, 책을 점자라든지 녹음 테이프 혹은 전자도서 형태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GPS라든지 NFC라든지 RFID라든지 비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통신 기술과 또 위치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상품 정보를 저장해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보조화 기기나 기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문자 생활을 위한 점자판과 보행을 위한 힌지팡이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보조기기였으나, 그 이후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녹음 매체의 활용이 지배적으로 사용되었고요. 현재에는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보조기기가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각 기기들의 특성이라든지 용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점자 정보 단말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는 기본적으로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단말기를 의미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작업이나 또는 선호도에 따라서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점자 키보드를 가진 형태 또는 점자 디스플레이를 가진 형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쿼티 키보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키보드와 점자 디스플레이를 갖춘 형태, 또는 점자 키보드와 음성 디스플레이 조합 형태라든지, 또는 쿼티 키보드와 음성 디스플레이 조합 형태 등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는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컴퓨터 등의 화면을 점자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점자 디스플레이 전용 기기가 있는가 하면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독서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각종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단말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점자 정보 단말기는 단순한 점자 입력이라든지 출력을 담당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점자 문서와 일반 문서를 읽고 편집할 수 있는 워드 프로세서, 또 다양한 형태의 문서 파일을 음성이나 점자로 읽을 수 있는 독서계의 형태라든지 이메일 관리라든지 미디어 관리, 또 주소록 일정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 또 인터넷, 나아가서 소셜 네트워크,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보행 내비게이션, 유틸리티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전용 스마트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 운영체제는 대체적으로 윈도우 기반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점자 정보 단말기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운영체제를 사용함으로써 통신이 가능해지고요. 또 일반 통신사에 연결해가지고 다양한 앱이라든지 또 접근성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출력해주는 점자 프린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점자 프린터는 컴퓨터 등에서 작성된 문서를 종이에 점자로 인쇄해주는 기기를 말하는데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개인형이라든지 소규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점자 프린터가 있고요. 또 책자라든지 대량 인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대형 프린터,
또는 출판이라든지 특수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점자 재판기, 그림이라든지 묵자를 인쇄할 수 있는 텍타일 프린터, 점자와 묵자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소규모 인쇄를 위한 점자 프린터는 전산용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랙지라고 얘기하죠. 전산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고요. 대형 프린터라든지 이런 큰 프린터의 경우에는 롤지라든지 또 전용 용지를 걸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림이라든지 특수 문자를 인쇄하기 위한 프린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프린터 용지가 아니라 그림을 위한 전용 용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보조기기는 데이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독서를 하는 방법에는 점자책을 읽는 방법과 또는 묵자를 확대해서 읽는 방법, 또는 독서 확대기 등을 통해서 읽는 방법, 그다음에 음성을 통해서 읽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지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기록 방식으로 제작된 데이지 도서를 음성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즉, 그 점자나 확대를 하지 않고 그 전자도서의 형태의 파일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를 말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도서를 읽어 테이프 등에 녹음하고 시각장애인이 이를 녹음기를 활용해서 독서를 했으나 최근에는 도서 등을 전자도서 형태로 제작하고 그 파일을 기기에 탑재해서 시각장애인이 음성을 통하여 읽을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도구를 데이지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데이지 플레이어는 휴대용과 탁상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단순히 독서만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기가 있고요. 다양한 기능, 독서, 미디어, 이메일, 팟캐스트, DMB, 신문, 잡지,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지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데이지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문서 파일, 즉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HWP라든지 워드 파일인 DOC라든지 PDF라든지 또 텍스트 문서라든지 이런 형태의 문서들도 같이 데이지 플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시력인을 위한 보조화학 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시력인을 위한 보조화학 기기는 크게 광학기기와 비광학기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광학기기는 말 그대로 눈과 물체 사이에 놓이는 렌즈를 통해서 확대해 주거나 축소해 주거나 하는 기능을 광학기기라고 말하고요. 비광학기기는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을 돕기 위한 독서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광학기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비광학기기를 제외하고 광학기기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광학기기는 비전자식 광학기기와 전자식 광학기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전자식 광학기기에는 대표적으로 망원경이 있는데요. 망원경은 저시력인의 작업 과제나 선호에 따라서 손잡이형 망원경이 있을 수 있고요. 클립형 망원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경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안경형 망원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능에 따라서 전시야형 망원경이 있을 수 있고요. 쌍안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원거리에 있는 사물을 볼 때 많이 활용되고 있으면서요.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우리가 칠판을 보거나 또는 간판을 보거나 또 상점 등에서 메뉴를 보거나 할 때, 그러니까 즉 원거리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보고자 할 때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망원경은 대체로 잔존 시력이 많이 남아 있거나 또는 시기능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저시력인이 주로 사용하고요. 병원 등에서 시력 검사 등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 자신의 눈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원경을 장착한 경우에는 원거리는 잘 볼 수 있으나 시야가 매우 좁고 근거리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고요. 보행이라든지 이런 걸어 다닐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망원 현미경이 있는데요. 망원 현미경은 망원경의 대물 렌즈 끝에다가 부가 렌즈를 장착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부가 렌즈를 장착해서 작업거리가 가까운 것, 즉 가까운 사물을 높은 배율로 보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작업거리는 부가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배율은 망원경의 배율에 부가 렌즈의 배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로 고도근시 특성을 가진 시각장애인이 활용하게 되고요. 망원경에 대물 현미경을 장착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가까운 작업 거리를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가까이에 있는 사물이나 이것을 굉장히 높은 배율로 보아야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확대경입니다. 확대경은 대략 플러스 28디옵터까지 사용되는 확대경이 있는데요. 저시력이니 근거리 시력으로 짧은 기간에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할 때 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양손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이나 또는 복잡한 작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손잡이형 확대경이 있고요. 또는 스탠드형 확대경이 있습니다. 또 광원을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있는 확대경이 있고요. 막대형 확대경이 있고 또는 플랫베드형 확대경이 있습니다. 고도근시이거나 안구진탕이 있거나 또는 확대경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식 확대기, 즉 클로즈드 서킷 텔레비전, CCTV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확대기는 일반적으로 모니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텔레비전이었겠죠. 모니터와 영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문자 등을 화면에 확대해 보여주는 기술로서 줌 렌즈에 의해서 확대 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는 화면에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또는 확대 비율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이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룬 확대경이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망원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또 짧은 시간 동안 이 활용되는 확대기라고 얘기를 하면 이 독서 확대기, 또 전자식 확대기는 주로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또는 쓰기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확대에 필요한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확대 비율은 최대 100배 이상도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확대 기능과 더불어서 문자 인식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연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기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자식 확대 독서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휴대용 확대 독서기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탁상형 확대 독서기, 우리가 책상에 놓고 쓰는 확대 독서기가 있는데, 휴대용 확대 독서기는 대체적으로 3.5인치에서 7인치 사이의 모니터를 장착한 기기를 말하고요. 가방 등에서 쉽게 넣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 등에 직접 기기를 접촉하여 이용하게 되고요. 원거리에 있는 확대 기능을 가진 제품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기들을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으면서요. 또 AA 건전지라든지 일반 상용화된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롤러라든지 또 독서의 편의를 위해서 이 구슬 같은 거, 바퀴 같은 것들을 내장해서 지면에서 쉽게 스치면서 확대해 볼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을 가진 확대 독서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정형 확대 독서기가 있는데요. 이거 보통 우리가 탁상형 확대 독서기라고 하죠. 이 고정형 확대 독서기는 책상 위에 고정시켜 놓은 공간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독서기를 전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형태는 독서대가 있고요. 그 위에 카메라가 부착된 본체가 있고 그 위에 모니터가 올려져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팔 형태의
카메라를 장착한 그런 독소 확대기 제품도 있고요. 또 카메라의 방향을 원거리와 근거리로 변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품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정형 독소 확대기는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쓰기 과제를 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전통적으로 독소 확대기는 고정된 책을 읽거나 또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나 최근 독소 확대기는 원거리 확대라든지 또 거울 보기 기능, 여자분들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거울 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화장을 한다든가 또 문서 인식을 한다든가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독소 확대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학문자 판독기를 볼 수 있는데요. 광학문자 판독기는 말 그대로 종이에 있는 문서를 광학적으로 스캐너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를 또 문서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문자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기를 광학문자 판독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광학문자 판독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독립형, 그러니까 광학문자 판독기로서의 기능만 가진 독립형 광학문자 판독기가 있는가 하면 컴퓨터랑 카메라 또는 컴퓨터랑 스캐너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컴퓨터형 광학문자 판독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낭독 및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는데요.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 있는 화면에 출력되는 정보들을 음성으로 읽어주고 또 우리가 입력하는 정보를 음성으로 피드백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정보를 시각장애인 편의에 따라서 확대 배율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안내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각장애인 분야에서 R&D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길안내 시스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GPS를 이용한 길안내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RFID라든지 또는 NFC라든지 최근 들어서 비콘을 이용한 길안내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팡이에다가 센서를 장착을 해서 적외선이라든지 초음파를 이용해서 시각장애인에게 장애물을 알려주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이 활용하기에는 그 기술적 수준이 매우 낮고 또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조기기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살펴본 보조기기 이외에도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또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보조기기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음성이라든지 확대가 지원되는 금융자동화기기라든지 또는 민원 문서를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라든지 또 음성이 지원되는 TV라든지 또 셋톱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보조기기 기술 또 음성 지원 기술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제 가전 분야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기기들에도 시각장애인이 별도의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나 기술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기술과 정보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술 및 정책의 개발이 이동권과 더불어서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하고 있고요. 또 정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동권 부분에서는 안전한 보행과 정확한 길 안내를 위한 보조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또는 교통시설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기술 개발을 하거나 또는 버스 도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성 안내로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 분야에서는 컴퓨터의 발달이라든지 인터넷 환경이 변화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정보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서 더욱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동향입니다. 특히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그 중에서도 웹사이트와 관련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W3C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WCAG, 즉 웹 컨텐트 액세서빌리티 가이드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개발하고 지침에 의해서 웹사이트 접근성을 인증하는 것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고시하여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기관에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접근성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요. 인쇄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법에서는 점자나 녹음이라든지 또는 전용 기록 방식을 통한 전자도서의 제작을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도서관이라든지 또 점자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저작권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런 도서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장애인 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서는 점자도서 또는 녹음도서, 전자도서 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시청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라는 것을 제정하고 있고요. 이 고시를 통해서 방송사업자들이 화면 해설 방송을 일정 비율로 제작하여 송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시에서는 화면 해설 방송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자 측면에서 이러한 화면 해설 방송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송이 되었을 때 관련된 기술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케이블 TV라든지 IPTV라든지 또 위성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화면 해설 방송이 제공되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런 셋톱박스나 이런 것들이 음성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어떤 조작을 통해서 그 테레비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놓여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보종화학 기기라든지 보종화학 기술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떼어놓을 수 없는 매우 필수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종화학 분야의 트렌드가 최근 들어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개발하거나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폰이 되겠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특정한 보조기기나 기술이 없어도 보이스오버나 톡백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시각장애인이 일반인,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쓰는 기기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통 방식의 점자정보 단말기라든지 점자 프린터 등과 같이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들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보종화학 기기 및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보종화학 기기 및 기술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살펴볼 수는 없었고요. 간단하게 보종화학의 이해와 또 보종화학 기기 및 기술의 종류 및 특징 또는 현재 접근성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보 접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이 보행지도와는 밀접한 관련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삶과 보조기기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조기기에 대해서 우리 보행지도사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습득을 하시고 시각장애인이 기초 재활훈련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보행 훈련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같이 나누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